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엔 최고 35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집중호우 원인과 앞으로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어제와 오늘의 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기상청을 출입해 왔고 또 관련 공부를 해 왔었는데 이 서울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비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시간당 141mm의 비가 쏟아졌고요. 또 그밖에 이 강남과 서초 등에서도 시간당 11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하천, 범람, 이 산사태 위험까지 갔었습니다. 이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하면 이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상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당시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최고 시간당 강수량이 113mm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린 비가 우면산 산사태 때보다 더 강하게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 기상 관측망이기 때문에 이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 주요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시간당 강수량은 80년 만에 최다였고요. 그리고 하루 강수량도 400mm가 넘었는데 이 기록도 이 관측사상 최다인 이 115년 만에 폭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어제 비 상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가 어젯밤에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잠시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삼송역부터 대화역 구간에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 3호선 삼송역부터 대화역 구간에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8월 초순이면 이 장마가 끝나고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 경기 남부에서도 이 비가 집중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한반도에는 마치 이제 여름 장마철처럼 이 거대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폭염을 몰고 오는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기가 이 8월 이르면 8월 중순 그리고 늦으면 9월 초순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공기 흐름을 막는 현상 때문에 이 찬 공기가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초면 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가장 1년 중에 힘이 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남쪽에서는 강하게 버티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아주 강하게 대치를 하면서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고 이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오르내리지 못하고 한 곳에 그냥 정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과 이북에서 이 강수 양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강남에서는 시간당 100mm가 쏟아질 때 이 불과 한 20km 남짓 떨어진 이 서울 도봉구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또 북쪽의 찬 공기가 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힘의 균형이 생겼고 이 균형이 생기면서 아주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이 한강 이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그대로 걸쳐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 비구름이 남북으로 오르내리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한두 시간 쏟아지고 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또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그냥 그대로 정체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폭우 상황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서 참 심각한 피해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에 350mm의 비가 더 내린다면서요? 네, 일단 현재 이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 소강을 보인 이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구름대가 이 수도권 그리고 또 서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예. 레이더 영상을 보면 시간당 6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지않는 강한 폭우가 이 퇴근길에 또 다시 한번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큰 혼잡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와 비슷하게 이 정체 전선이 이 수도권 지역에 또 걸칠 것으로, 그러니까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이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가 넘는 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 북부와 강원 동해안 그리고 전남 남부 지역에서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은 이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 지역에 어제 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피해가 남부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비구름이 지금 집중되는 지역으로는 어제와 비슷하게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또 강한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보면 다시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차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비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쪽, 그러니까 이 오호츠크해 부근에서는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고기압 장벽이 블로킹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서 방향의 공기 흐름, 날씨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원래대로라면 이 동쪽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 때문에 이 찬 공기가 동쪽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면서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 그러니까 이 블로킹이 해소가 돼야 이 정체 전선이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거나 약화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이 블로킹 현상이 주 후반쯤에 차차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내려온 이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강복절 무렵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정체 전선에 의한 비는 12일 무렵에 잠시 소강을 보이지만 광복절 연휴쯤에는 다시 또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또는 돌발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장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보통 2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블로킹 현상 때문에 일찍 내려왔는데 좀 이례적인 기압계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장마철의 기압 배치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장마철 기압 배치 그리고 비가 내리는 양상도 영락없는 장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블로킹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나 강수 양상으로 볼 때나 2차 장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형적인 2차 장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참 추가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례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상황, 그러니까 호우특보나 이 산사태특보, 홍수특보 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바깥 활동을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 만약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이 된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약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이 가로등이나 이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이 침수 지역에서 이 감전 사고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네네. 발생을 했었는데 이 침수가 된 지역을 지나갈 때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근처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전 중이라면 저단 기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침수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겠고 이 지하차도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침수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해서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두면 좋겠고요. 만약에 대피할 때는 수도나 전기, 가스 밸브 등을 잠궈야만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수칙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원인과 또 앞으로의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